자, 우리 비상교과서입니다. 비상교과서의 중단원 점검하기 문제들 중에서 요번에 집합과 명제, 기본 문제부터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4번 문제부터 볼게요. 4번 문제 보면 집합 A가 7, 9, 7, 8, 9, 10, 11이라고 하는 5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고, 이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9, 10과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집합을 내가 P라고 잡고요. 그리고 여기 90을 내가 Q라고 했을 때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A의 부분집합인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려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9와 10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7, 8, 11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서로소의 정의를 묻는 문제로 보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두 집합 A가 2, 5, 9, A 합집합 B가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가 2, 5, 9고 합집합이 2, 4, 5, 7, 8, 9야. 교집합은 5, 9가 되죠. 이때 집합 B를 구하래요. 집합의 연산 과정에 의하면 A 합집합 B에서 우리는 A 차집합 B를 빼주면 되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상황에서 5, 9가 교집합이고 A는 2, 5, 9고 합집합이 2, 4, 5, 7, 8, 9가 되면 2, 4, 5, 7, 8, 9라고 잡았을 때 4, 7, 8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집합 B, 이 순수한 집합 B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집합 B는 4, 5, 7, 8, 9라고 하는 5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집합 B가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어내는 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자, 6번 집합 U 전체 집합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가 A일 때 우리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죠. A 합집합 B가 A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은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의 의미는 부분집합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합집합이 A가 됐다는 얘기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란 뜻이죠. B가 A의 부분집합이란 뜻이야.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 나와야겠죠. A 교집합 B는 작은 집합이니까 B가 돼야 되고 B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 되겠죠. 공집합.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은 그들의 포함 관계가 뒤집어집니다.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을 포함하니까 여기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개가 보입니다. 니은과 디귿.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결과가 두 집합 중 하나가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두 집합은 포함 관계를 갖고 있는 집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함 관계로부터 그 다음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리고 어떤 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꼭 반드시 변형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반드시 보여집니다. 7번입니다.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A, B, C라고 하는 세 집합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로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좌변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그 다음 우변에 대한 부분을 그려서 같은 부분인지 확인하라는 얘기죠. A 차집합 B에서 C를 빼고 나면 남는 부분이 요 부분만 남겠죠. 요 부분만 남는 거예요. 요 부분. 그지? 다시 A에서 B 합집합 C를 빼고 나면 남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남을 수밖에 없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게 7번 문제였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어느 안전동아리 회원 120명 중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회원이 83명, 심폐소생교육을 받은 회원이 70명,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회원이 7명이다. 이때 소방안전교육만 받은 회원 수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가 되죠.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집합화 시키는 게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겠지. 그지?
여기 전체 회원 120명이라는 숫자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보시고,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은 회원, 요 집합을 A라고 보면 NA가 83명이 되겠죠. 그 다음 심폐소생 교육을 받은 회원을 우리가 집합 B라고 봤을 때 나와 있는 70명이라는 숫자는 NB가 됩니다.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이 7명이라는 것은 A도 안 받고 B도 안 받은 회원을 의미하죠. 다시 얘기하면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소방 안전 교육만 받은 회원 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A 차집합 B를 의미합니다. A 차집합 B. 결국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은 교집합을 구하는 거야. 교집합. 그죠? 그러면 나는 합집합부터 구할까? A 합집합 B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7명이었으니까 전체 120명에서 7명을 빼면 113명이 합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합집합은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 요 놈을 가지고서 우리는 A 합집합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A 합집합 B를.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NA가 83명, NB가 70명, NA 교 B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얘가 A 교집합 B가 되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113개가 나왔으니까 더했을 때 153개입니다. 153개면 둘 다 받은 사람은 153명에서 113을 빼면 40명이 되나요? 40명.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원하는 A 차집합 B는 NA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죠. A 교집합 B. 따라서 A가 지금 현재 83명, 여기서 40명을 빼고 나면 43명이 우리한테 원하는 답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A 합집합 B에서 NB,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 합집합이 113이라는 걸 안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집합 B의 원소 70개를 빼면 똑같은 43이라는 숫자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돼. 일반적으로 A에서 교집합을 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근데 합집합에서 집합 B를 빼도 A 합집합 B에서 집합 B를 빼면 A 차집합 B가 남는 건 맞는 거죠. 그죠? 이런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제 도전 문제로 넘어가죠. 도전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이것과 이것을 만족시킬 때 다음 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부분과 A 교집합 B의 여집합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구하려면 먼저 A 교집합 B는 어느 부분이고,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어디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나와 있는 집합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 집합의 경우에 A여 합 B여가 되죠. 그치? A여 합 B여. 전체 집합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잖아. 그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두 개의 이 조건이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A하고 B의 여집합을 합치는 거니까 A하고 B의 여집합을 합치게 되면 요 부분이 되겠는데, 요 부분. 그치?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집합의 원소들이 들어간 자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위에 주어진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위에는 있는데 A 합 B의 여집합에는 없는데,
A 교 B의 여집합 여기에는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겠는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 교집합만 남겠는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빼잖아. 이거 두 개를 빼면 그러면 A 교집합 B만 남겠다. 앞에 있는 그림에서 뒤에 있는 그림을 빼면 그러면 우리 A 교집합 B만 남지 않겠습니까? A 교집합 B.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1, 2, 4, 8, 11, 13까지 빠지고 나면 11까지 빠지고 나면 12가 남겠죠. 1, 2, 8, 12까지가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A 교집합 B가 되겠는데 반대로 볼까요? 이번에는 A 교집합 B에서 B의 여집합에서 A 합 B의 여집합을 빼잖아. 그러면 이게 B 차집합 A가 남겠죠. B 차집합 A. 따라서 3, 4, 11, 13 이 두 개만 남겠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A 교 B의 여집합 사이에 그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의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서 보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 교집합이 남고 뒤에서 앞에 걸 빼면 비차집합 A가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판단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는데. 자, 10번이야. 10번. 두 집합 A, B가 A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 차 B, B 차 A가 0, 1이야.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B라고 할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네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럼 저거부터 해야겠는데,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여기에 0하고 1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보여지는 A와 B라는 집합에는 0과 1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3하고 2는 뭐가 되는 거야? 3하고 2는 교집합의 원소가 돼야겠다. 요 교집합 자리에 2하고 3이 들어 있어야겠지. 그지? 그리고 A 빼기 2가 요 부분이 0이거나 1이겠지. 0이거나 1일 거야. 그치? 시작이 요거로부터 시작돼야겠다. A 빼기 1이 A 빼기 1이 0이거나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야겠는데. 그럼 나는 A 빼기 2를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A 빼기 2가 0일 수도 있고, 그럼 A가 2겠죠? 이때 집합 A라고 하는 것에는 그럼 여기에 2하고 1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겠네. A에 2를 집어넣으면 1이 될 거고 2가 들어가겠다. 뭐 A는 결정이 됐네요. A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두 번째, A-2가 1이라면 A가 이때는 3인데 이때 집합 A는 3, 2, 9 빼기 2니까 7.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7이라는 원소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지? 이 자리가 원래 0이어야 하는데 7이 된 거니까. 따라서 1번의 상황에서 A 값과 집합 A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A는 2가 되고요. B는 6이 돼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면 8이 된다. 오케이?